사업 관련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철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또 8월 2일 이후에 제천시 집중호우, 세계적으로 참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하고 협력해 주셔서 위기를 나름대로 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노력과 헌신의 지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천시 주요 현안 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건립 최종 확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충청도의회에서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관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자치연수원 제천 건립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신백동 일원의 10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498억 원으로 건립되는 자치연수원은 약 1,04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49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충청북도 북부권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도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토지 보장 등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 11월에 반드시 착공해서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유치 성과 및 제3산단 조정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천시는 쿠팡과 제3산단 10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2023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쿠팡의 첨단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5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제천 시민 우선 채용으로 직접적인 비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장비 등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 협약으로 우리 제천시는 대한민국 물류 허브 중심 도시로 새롭게 구상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7기 쿠팡을 비롯해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총 8,883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 시민과 함께 거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 유망 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3산단 조정사업은 2011년 18년에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은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3산단 준공 전에 현재 타진 중인 업체를 포함한 제3산단의 지금 유치는 한 42% 정도 되는데 내년 말까지 투자 유치 인력 전체를 저희들이 3산단 트레이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셋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앙공모로 선정된 어벤트케어 센터 96억 사업입니다. 이에 이어서 금년 9월에 제천 역세권 403억 원, 지난주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212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국 최초로 최근 실시한 공모사업에 3연속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총 615억 원을 초과하는 최고를 이루어냈습니다.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 영천동 흑산동과 금년 선정된 역세권 서부동을 연결하는 원도심 개발벨트 연결치기 비로소 완성되어 제천역부터 원도심까지 도심 활성화로 새로운 도시재생 명품 도시가 되도록 차근차근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공모 선정된 역세권과 서부동은
주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디고 발전 시간이 멈춘 지난 40년간 묵묵히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해 주신 관련 주민들께 성원과 감사함을 동시에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내에 주거 및 거리 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체리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입니다. 제천시 지난 2년간 체리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미랄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대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천 관광의 집중보다는 방송과 언론 보도가 급격히 늘고 전문경 평가 및 국민 여행 선호도가 확실히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그룹, 가족 여행지로 제천이 각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의 가을철 수능 관광지 7선, SRP의 금년도 최고 여행지 10선, 컨슈머 인사이트의 여름허가지 전국 22건 진입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상위권 평가로 지역관광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선보인 문화의 거리 달빛정원, 용주폭포 유리 전망대, 느림지 자연수로와 더불어 관광과 미식의 콜라보로 제천의 맛과 멋을 소비자 취향과 트렌드에 녹여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월의 초록길과 이어지는 그린팜 랜드 조성, 근해공원, 세계의 근해공원, 에코브릿지, 느림지 3세픽 국민정원 및 경관 조성 사업 등이 더해지면 패스형 관광이 아닌 최고의 체류형 관광 미식도시로 변모되면서 지역경제의 보탬이 되는 핵심 사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해 피해 복구 현황과 재난안전지역계층 지원금 지급 관련입니다. 지난 8월 2일 전후에서 우리 지역에 3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도로 및 농경지 유실과 산사태 발생 등으로 안타깝게도 318세대 621명의 인재민이 발생하였으며 3,671건의 총 716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1,669억 원의 복구 비용을 확보하였으며 도로 소하천 등의 공공시설 기능복구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개선복구를 완전히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는 지역의 전력없는 수해 피해에 가슴 아파하며 제천 시민을 포함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10억 8,200만 원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시에서는 다소한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주택피해 363가구에 4억 5,700만 원, 농지피해 2,106가구에 6억 원, 복지시설 4개소에 2,500만 원을 결국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섯째, 결혼, 출산,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패키지 제천 3태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 핫하게 이슈가 되는 헝가리식 출산 지원 정책을 제천시가 어떻게 받아서 제천화로 시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줄어드는 제천시 출산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보려는 발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중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적으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천에서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인구중화 정책으로 주택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민이 결혼 후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 대출을 알선 지원하고, 첫째 출산 시 150만 원, 둘째 출산 시 2천만 원, 셋째 출산 시 4천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첫 시도하는 셋째까지 출산 시에 제천시에서 최대 총 5,150만 원을 드리는 획기적 인구 중과 시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대폭 지원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청년층 신규 신혼부부들이 대출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함께
자연스럽게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인식과 공감대 속에 기본 제도에 틀린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방안만이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며 나아가 저희 제천시의 제도약 성장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제천 간 56분 주파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23일 중앙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제천까지 불과 56분이면 도착합니다. 속도만큼이나 신지역으로 가까워지면서 지역 발전을 대가시키는 획기적인 계기와 인도 증가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제천구가 될 거다라는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에 내년 상반기 내년부터 제천이 우리나라 수도권 위성도시로 들어가는 부분을 아주 공격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은 서울 수도권의 밴드타운으로서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 각종 인구 유입 정책에도 대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함께 도심권 정지 여건을 크게 개선하면 물론 특히 인구 증가의 기본 근간인 세대수 대폭 확대를 위한 2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공급도 검토하겠습니다. 허가제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역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역 체결과 공격적인 홍보 및 판촉 활동을 통해 실질적 수도권 인구 유입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통과 함께 제천 관광열차를 도입하고 새로운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서울과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이동인구 유입에도 발빠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서울의 새로운 이성도시로서의 서울시 제천특별구로 새롭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시정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파고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장인 저부터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계획한 사업인 예술에 대한 예술의 전당 건립, 충북 자치연수원 건립, 도심권 관광 인프라 구축, 역세권 및 서부동 도시 재생 사업, 제3산단 조성 및 기업 유치, 수해 피해 복구 사업, 생활 밀착형 국민센터 건립, 남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한 걸음 또박또박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부장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동안 납부됐던 역세권과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갖는 의미, 그리고 좀 핵심 사업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출산 장려금이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 좀 미봉책이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입장이 어떠신지 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중앙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심권 제천형 호텔인 게스트하우스를 4개 설립하고 설치하고 또 제천 차없는 거리에 100호평 수로를 만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심으로의 관광객 유입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 역세권 개발 사업은 제천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 왔다는 제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천 그 하산동, 영청동 일원의 구도심권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40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금 새로 제천역 이게 새로 청사가 신축되면서 이거와 함께 어울려서서 역세권 중심의 획기적인 도심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212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서부시장에 대한 개발 수요를 제천 시민의 여망이었는데 이것이 서부동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천의 중앙쪽 또 남부쪽 제천역 또 서부쪽 서부시장 동부쪽은 또 제천 충북 자치연설을 통해서 제천 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천시 인구 중화 시책 중에서 아까 미봉책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천이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또 신생아도 2014년부터 연간 매년 2020년 현재까지 연간 70명씩 인구가 줄었습니다. 신생아가 줄었고 작년도 말에는 1000명 정도 신생아가 출생되다가 6년 만에 680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봉적으로 여러 가지 출산 장려금을 연간 한 40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출했지만 인구를 줄이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인 예산 지출 못하고 인구 중과 시책으로 연간 40억을 투자했지만 인구는 줄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하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인구 중과 시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돈이 없어서 전자집을 얻을 돈도 없는 실업부부들이 5천만 원을 지원받으면 5천만 원을 못돈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도 있는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이도 낳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천의 젊은 인력이 유입됨으로써 지금 부족한 제천의 청년 인구들 한참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제천에 자연스럽게 유입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와의 사정 공감과 사정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 형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지난 9월에 발표했던 축하금 1,000만 원 주고 그거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은 폐지가 됐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중단하고 이 사업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이게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3년차, 4년차이 되면 연간 70억 원의 추가 소요 자금이 됩니다. 그런데 제천시 인구주가 시책을 타서 계속 지난 예산을 집행한 것은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년도에는 신규 투자금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28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의 출산 아까 얘기했던 신생아 셋째가 나면 2천만 원 주고 이런 사업을 없앴거든요. 22억 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순중과액은 6억 원이 중과해서 내년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현안과는 별개이긴 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주요 축제들이 다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당장 앞두고 있는 겨울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겨울 축제가 전년도에 나름으로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로의 쌍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측대로 재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모였다라고 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자체 평가하고 그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도 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안 하려고 했지만 제천시장으로서 제천시의
총 시정을 책임지는 유치에서 이 겨울 축제를 안 하는 것이 정답인가, 하는 것이 정답인가는 상당한 고민을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제철에 지금 다행히 강원도 일원에 아직 산천어 축제 어디서 하죠? 화천 산천어 축제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나머지 평창 송어 축제 이런 건 다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겨울 축제를 거의 취소하는 트렌드에서 제천의 겨울 축제를 어떤 5대 방역 수칙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기존에 코로나 작년에 했던 그 외국인들 거리 퍼레이드라 이런 것들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5대 방역 수칙 또 행사장 내에 완벽한 마스크 착용을 통한다면 조심스럽게 겨울 축제를 하는 것이 제천한테는 이득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의 근거는 지금 제천의 주말이면 의림지에 아주 빡빡할 틈이 없어요. 엄청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이게 제천 시민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직까지 그걸로 인한 그 코로나 확진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천은 여러 시민들이 지금 마스크를 안 끼고는 그냥 댕기는 사람을 못 볼 정도로 완벽히 마스크를 끼고 있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행사장에서 낀다는 전제 또 여러 가지 체온 체크라든지 손소독 이런 걸 전제로 한 그런 통제된 상태 하에서의 교육축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만 거리 퍼레이드 같이 사람들이 급격하게 몰리고 밀집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조건 하에서 조심스럽게 겨울축제는 2단계, 3단계 막 늘어나서 도저히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이 여러 가지 건강 분야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관광객이 입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 미식 도시로서 제천이 이때까지 대표할 만한 음식이 지금까지 없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시장님이 어떤 그런 정책이나 예산 편성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즉 제천 미식도시 결국은 제천 도심으로 지금 뭐 제가 추진하는 김영희 딱정이 박물관도 지금 예산을 가져올릴 것이지만 이런 것들 시내의 계곡 수로를 만드는 것들 이런 또 제천 시내로 사람 들어오게끔 미식도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제천에 작년도 988명이 들어왔다는데 그건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 체감 못하고 저도 체감 못합니다. 뭐 언제 왔다 갔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다만 공고는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끌어들이느냐? 그걸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식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5개 제천에 미식 맛있는 아치 35곳을 전유대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했는데 이런 것들 또는 제천의 맛집을 다양한 언론 홍보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제천으로 관광 오신 분들이 시내에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는 이러한 것을 제도하고 어떤 문화 트렌드화함으로써 제천 도심의 관광객이 들끓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맛도 중요하지만 홍보라고 생각되고 홍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 미식팀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잘하고 성과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더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대표님 계시나요? 없으면 이상으로 정책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